안녕하십니까, 윤코치 연구소입니다. 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윤코치 연구소 초반에 이제 나오셨던 분 중에 우리 이강준 대표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스포츠 중계하고 있는 이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윤코치님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잡혀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쌩얼이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강준 대표님은 그동안에 이렇게 그 말씀도 잘 하시고, 사실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글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말씀도 잘 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책도 이렇게 내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이 다방면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책을 어떻게 읽으시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제가 책을 썼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네. 씹어먹는 일본어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 전자책을 한 13권째 내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이 전자책을 쓴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자책을 써 나가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쓰시는지 본인이 좀 프로세스를 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로만 쓴다고 해놓고 좀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자책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쓰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예. 사실 처음에 첫 시작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 길을 몰라서 엄청 헤맸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자책을 쓸 때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거의 절반 정도, 한 3개월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책이 나올 정도로 더 빨라졌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이 흐름을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책에 나오는 그 속도가 더 빨라졌던 것 같아요. 네네네.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주제. 어떤 주제로 써야 될까라는 건데, 이 주제 선정이 가장 어렵잖아요. 네네네. 일반 책을 낼 때에도 그렇고, 일본 학습 서적을 낼 때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데, 저는 주제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타겟층, 이제 시청자들이나 제 책으로 공부할 사람들을 미리 인터뷰를 해요. 미리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하겠다라고 평균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제가 평균치를 잡아서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일단은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뽑아야 되잖아요. 내용 같은 경우는 저 혼자 뽑기는 너무 어려워서 요즘에는 챗GPT랑 그 다음에 일본인이랑 한국인들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 혼자 쓰다가 이제 약간 팀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디어 회의할 때는 같이 아이디어도 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또 주제를 같이 잘 포장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은 함께 브레인스토밍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 총 50개를 취합해서 바로 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책도 빨리 나오고 또 아이디어도 많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또 모아서 다른 책을 내기도 또 쉬워졌고. 그 전자책을 그러면 총 몇 권 내신 거죠, 지금? 지금 이제 13권째 내고 있고요. 우와. 이제 2권 더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제 15권. 우와. 올해 중에는 이제 15권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15건 이렇게 나가면.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 타겟층들이 워낙 좁은 타겟층들이고요. 예. 사실 뭐 일본어 책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공부하시는데 네. 제 컨텐츠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엄청난 수익은 아니고 한 뭐 지금까지 판매된 걸로만 했을 때는 한 몇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1만도 유튜브가 올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강준 대표님은 지금 5만인가요? 지금? 5만까지는 안 갔고요. 4만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만도 넘어서 4만까지 지금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원동력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신 거죠? 사실 윤 코치님도 잘 아시잖아요. 꾸준함이 정답입니다. 유튜브는 그냥 꾸준하게 컨텐츠를 올리면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꾸준함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올리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그 꾸준함에서 구독자로 이어질 수 있고 구독자에서 또 탄력을 받아서 다른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그 스튜디오 같은 것도 유튜브 스튜디오를 네, 보잖아요. 네. 거기서 주로 많이 보시는 게 어떤 걸 많이 보세요? 저는 이제 탐색을 좀 많이 봅니다. 탐색. 탐색. 탐색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고 바로 뜨는 예. 상태에서 예. 사람들이 눌렀을 때 그 반응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탐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 진짜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영상을 보고 저의 사이트에 제 유튜브에 유입되어 있는지 이전 영상들, 사람들이 많이 봤던 영상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 보면요. 어떤 영상을 타고 왔는지까지도 분석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내 컨텐츠까지 눌러줬네? 라고 한다면 그걸 꼭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내용으로 다뤘는지를 보고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좀 만들어서 올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환도 빠르고 또 구독자를 모으는 데도 큰 힘이 되겠죠. 특히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도 그 유튜브 스튜디오를 가면 그게 이제 조회수도 나오고 시청 지속 시간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출도 나오더라고요. 노출도. 네. 근데 저는 노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지속 시간이 낮아도 문제지만 네. 이 노출이 안 되면 이 지속 시간도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노출이 어느 정도면 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도 노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많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노출이 잘 되는 컨텐츠들은 어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내가 타겟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한 번쯤 봤을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노출도는 높지 않을까요? 근데 저 같은 컨텐츠는 일본어를 공부하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노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장 해야 되는 건 시의성.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주제로 따와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노출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윤 코치님도 어찌 보면 이제 글씨로 사람의 심리를 해석해 주는데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담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노출도를 더 올리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방법이잖아요. 자, 오늘 윤코치 연구소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이강준 대표님 모셔서 더 좋은 얘기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